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권영국입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민주노동당? 네. 또 당명 바꿨나? 이것부터 한번 이제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여기 좀 사연이 있다면서요? 아, 예, 이제 이번 대선은 네. 이제 정의당 단독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노동당, 녹색당, 또 정의당 그리고 이제 그 독자적인 진보 정치를 추구했던 여러 이제 노동단체들 네네. 또 민주노총 내에 산별 노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 이제 산별 노조들이 이번 대선은 우리 진보 정치 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의 명칭이 사용되면 이게 이제 공동의 취지가 잘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이 처음에 이제 여러 그렇죠. 그 세력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했잖아요. 원조 당명이죠. 네네. 그래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보 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자 이런 의미에서 당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선거연합의 이름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죠? 일종의 이제 선거연합이긴 한데 이게 단순히 이번 대선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갑니까 그러면? 이후에 이제 진보 정치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그 정치에 공간을 열자. 그래서 뭐 지선이나 총선까지도 같이 좀 고민하면서 가자. 이런 취지에서 그러면 이 연합이 그러니까 대선 연합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당명도 일단 지속적으로 쭉 간다. 일단 당명은 이제 우선 대선의 플랫폼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대선이 끝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기탁금을 내잖아요. 네네. 기탁금의 절반을 지금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았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까? 예, 뭐 주축이 되고 있는 정의당이 원래 이제 부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탁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광장에서 만났던 시민들 또 새롭게 진보 정치를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제 개인이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과 함께 출마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 제가 이번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진보 연합의 후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진보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 진보당은 지금 여기에는 참여를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진보당은 사실 이제 지난번 그 총선 때 그 비례위성정당을 하면서 민주당과의 굉장히 이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진보 후보로서는 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지금 출마한 상태입니다. 유일한 진보 후보다. 네. 그럼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까요? 이제 뭐 그 윤석열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불평등을 우리가 이제 타파해서 이 차별 없는 이런 이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저희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보 정치가 그동안 갈라지고 상당히 이제 존재가 약화되어 왔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떤 믿을 수 있는 정당 또 앞으로의 대안 정당으로서의 그런 이제 위상을 이번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좀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란을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대선이 내란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치러지는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따라서 이번 대선의 성격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란 종식에 있다. 네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지금 그 가장 지상과제라고 한다면 진보연합이 이전에 민주연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내란 세력에 맞서서 압도적 승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란 종식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사실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뭉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역시 어려운 질문을 또 주셨군요. 그 이제 내란 세력을 뿌리 뽑자. 이런 부분에서 또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국민들의 정서가 대단히 강하죠.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패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표명하고 지지율을 계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노동운동에 있어서 변절한 후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노동의 이름으로 가장 심판을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또 역시 권영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불평등이나 차별 이런 문제를 개혁하는 것.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축이에요. 이게 바로 권영국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노동운동과 김문수의 변모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4년부터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완전히 자기가 왔던 길하고 반대로 가서 지금 이제 현재의 김문수가 예전에 김문수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이제 구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거구 세력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이 거구의 선봉장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권력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자기 인생을 전환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평가할 만한 게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요? 네. 어쩌면 이거는 전략이기 때문에 비밀의 영역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후보님도 이제 선관위 주최 TV 토론의 초청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4명의 후보가 이제 TV 토론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도 질문을 던지실 거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고 싶으십니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지금 주로 이제 성장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장이 과연 가능하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그 국책기관이나 이런 데서 성장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장 문제도 있고 또 내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게 성장을 한다고 해서 내수가 살아날 수 있겠냐? 그동안 이제 제대로 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러한 이제 순환 경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내란,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비호를 해왔단 말이죠.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럼 결국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부분을 비호하고 있는데 그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대선에 나올 자격이 있느냐. 이건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해서 만들어진 대선인데 그것을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계속적으로 옹호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에 나올 자격이 있느냐부터 물어야 되겠죠. 이준석 후보에게는? 이준석 후보는 이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장애인에 대한 시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전장현 시위. 늘 보면 이제 그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서 대립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왜 소수의 목소리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통합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늘 그렇게 갈라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치라는 것은 조종하고 통합적으로 많은 사람들 모두의 이제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늘 갈라치기 하는 그런 어떤 표심만을 이용하는 그런 정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냐 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 후보님이 지금 이제 그 출마를 하신 데에는 당연히 이번 대선 공간을 통해서 진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네. 또 진보 정치를 재구축해야 된다는 아마 과제 네. 이런 것 때문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공감을 끌어내고자 하는 진보의 가치가 뭘까요? 진보의 가치는 이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주로 이제 기득권이라고 하는 네. 이제 계속적으로 기업, 성장, 네. 낙수 효과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국가나 기업들은 성장하고 재벌들은 굉장히 세계적인 예.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들 그 일하고 있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예. 이런 불평등이나 차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에서는 이 특히 커지고 있는 혐오 이 부분이 갈등이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불평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분배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혐오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 네네. 공감과 연대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퇴조를 하면서 네. 오히려 혐오가 더 기승을 부리는 네, 역행적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서로 이제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네. 불평등으로 인해서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돼버렸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양당 진영 정치가 보면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그 혐오나 갈등 이것을 오히려 진영 정치가 상대방을 악마하게 하는 오히려 조장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 혐오를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이제 정치 자체가 혐오감의 이제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서를 계속 자극하는 걸로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진보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는 예. 차별을 없애가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급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노동에 있어서의 불평등. 예. 그러니까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라고 이름을 불리지 않는 노동자들이 지금 1,000만 가까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 불평등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이러한 그 갈등은 계속적으로 골이 깊어질 것이다. 라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자산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예.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러한 자산 불평등의 문제까지를 함께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이런 혐오나 혐오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큰 이견은 없죠, 민주당하고. 예, 뭐 노란봉투법이나 또 이번에 이제 그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해서 예. 그 어떤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지금 민주당에서 내걸고 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그 이견이 좀 크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차별금지법은 지금 나중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걸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이제 차별금지법은 2006년인가 예. 시작이 됐던 것으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예. 여러 이제 단순히 이게 이제 성별 문제만이 아니고 예. 뭐 인종이라든가 고용 형태라든가 또는 또 사회적 신분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지 않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회가 보다 이제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 법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오는데 김문수 후보가 중소기업인 협의회 초청 강연에 나섰는데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지금 뉴스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이건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헌법에 도전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해서 예. 노동상권을 가진다. 우리 헌법 33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금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또다시 헌법을 헌정 질서를 유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진보 정치의 재구축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목표치가 설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일까요? 예, 득표는 당연히 후보로 이제 선거 후보로 나가는 사람들은 당선을 목표로 하죠. 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텐데 작지만 우리는 그 꿈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역대 진보 정당 대선 후보가 얻었던 그 득표율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 역대 최고 득표율이 심상정 후보가 얻었던 6.17% 이게 그때 아마 대선에서 최고 득표율이었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우리가 다시 최소한 이거는 도달해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예.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선대본에서는 두 자리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득표율이 당연히 다다익선이죠. 네네.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후보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였습니다.